네네네. 그러면 그거 준비한 걸 좀 할게요. 많이들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냥 공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떨어질까봐 나 막 한다고 해놓고 떨어지면 어떡해, 창피해서 어떡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사실 제가 고시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고시 떨어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들인 노력이 되게 허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또한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정말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시를 떨어진다는 게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말하셔도 좋고 뭐 당연히 숨겨서 하셔도 좋은데 제가 본 바로는 알리면서 한 사람들이 꼭 빨리 되더라고요. 저는 빨리 된 건 아니긴 한데 주변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다닌 분들이 되게 뭔가 확신에 차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그 창피함이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창피하기 싫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를 할 때 태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점,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면은 되게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조금 피폐해져요. 공부도 되게 쪼잔하게 하게 되고 삶도 되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여서 막 떨어지면 나 이번에 끝나 이런 마음가짐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크게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고시가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되 최선을 다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조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부족한 점을 공부를 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게 자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운이 나빠서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으면 운도 극복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막 1차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처음에 붙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느낀 건 나는 원래 잘하는데 왜 이러지? 너무 긴장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침착함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침착함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시험 그 겨우 시험에 떨어서 제대로 못 보고 막 겨우 커트라인 걸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제가 아직 그 자질을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거나 뭐 점수가 부족하면은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막 난 왜 이렇게 모자라지가 아니라 여기를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조금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이 쉽죠. 사실 지금 합격해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그게 맞아요. 이게 떨어지고 부족한 점수 이런 거는 다 거기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 공무원이 되셔도 그렇게 부족한 상태로 되시면 아마 되게 일을 많이 그르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막 실수해서 예산 잘못 기입하고 뭐 정책 잘못 승인하고 이러면은 진짜 국가적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공직자가 되고 싶고 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으면 이런 약간 침착함, 뭐 성실성 그리고 이런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서 훌륭한 공직자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너무 큰 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다 하는 대로 따라가고 뭐 합격자 말씀이야 하면서 저 선배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대 하다 보면은 되게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은 다 다르게 공부하거든요.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이 그 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그러거든요. 저는 가면은 영화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관리를 저 나름대로 되게 따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새벽 7시에 와서 학교 와서 도서관 와서 공부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 그게 제 게으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자. 나는 내 방식대로 공부하자. 그래서 저는 잠 충분히 자고 휴식도 충분히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해에는 조금 막 10시간 채워야지 하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공부 효율이 잘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 고시생들이면 고시를 하게 되시면 그래도 9시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도 9시간은 채우긴 했는데 이 10시간을 넘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9시간은 넘기긴 했으나 조금은 이제 휴식도 챙기고 잠도 충분히 챙겨야 저는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아마 다들 이제 고시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너무 주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하더라도 주변이 뭐 얼만큼 뭐 황종유 보는데 김진욱도 보고 뭐 갑자기 뭐 누구지? 다른 뭐 프라임 법학원에서 하는 또 강사 다른 것도 자료도 보고 막 그렇게 막 공부량 늘리는 사람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또 누구는 막 벌써 여기까지 갔고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대평가인데 저는 이게 절대평가라고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합격한 수준을 도달을 하면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도 페이스가 뭐 어떤 사람은 단기간 스퍼트 올려서 1년 만에 붙는 게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세 번째 붙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고시 관련된 얘기고요. 뭐 그러면 방송 나오고 싶은 분은 안 계세요 혹시? 안 그래 제 주변에서 막 하트 시그널 시즌 3 나가고 싶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혹시 있으신 거면 그 사이에 저는 일단 1학년 때는 그야말로 생각 없이 그냥 학교 적당히 다니고 있었고 그 2학년 때는 이제 좀 여행 다녔어요. 2학년 여름에 막 유럽도 처음 다녀오고 겨울에도 어디 여행 다녀오고 이러면서 조금 마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큰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나 봐요. 고시라는 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고 그때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3학 1학기 끝나고 하겠다 정해놓고 시간을 보낸 거죠. 네. 큰 일이 있어서 미룬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할 때 그럼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하다가 네. 언제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그 트레이닝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트레이닝이요? 그거는 마지막 시험 때 한 건데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2차 시험 때는 되게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술형 시험이라서 막 잠을 잘 자서 컨디션이 좋아서 뇌가 빠릿빠릿 돌아야 잘 보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잠에 대한 압박감도 없고. 그래서 2차 시험 때는 항상 이제 페이스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1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해 이제 진짜 합격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제가 이제 약간 어차피 못 자니까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죠 그때.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거는 그 마지막 해에도 했어요. 꼭 돼야겠다고 생각은 했어도 2차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휴식을 취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금방이라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은 제 약간 멘탈을 케어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혹시 지금 이렇게 최근에 새로 가지게 되신 충동이 있으세요?
최근의 충동이요?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이게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충동에 있어서 사랑도 충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게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조건 따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금사빠고 그날 저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동을 방송 끝나고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충동대로 또 행동을 했죠. 저는 충동이 이끄는 삶이니까 그렇게 그게 제 최근 충동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충동이라는 개념이 네.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바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충동 소비라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좀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방송을 통해서 자체지도 그렇고 요즘 말씀해주신 연애도 그렇고 이런 충동들이 되게 잘 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뭔가 충동들은 그 순간이 미화가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저도 그 생각이 있었고 저도 충동을 따랐을 때 실패한 적이 많았어요. 네. 뭐 충동 소비 저도 안 한 거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갑자기 잔 적도 많고 일찍 자야겠다고 마음 먹고 셔틀 내려갖고는 영화 막 2편 보고 새벽 4시에 자고 그런 적 많았어요. 되게 많이 후회했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동이라고 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 새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충동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약간 그런 열정, 생각인데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지만 않은 건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흩어져 있던 그런 열정들이 뭉쳐지는 그런 순간 감정을 저는 약간 충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동 소비할 때 그 충동과 약간 그 본인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충동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충동 소비를 하라. 뭐 충동적으로 막 갑자기 술 마시고 놀아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진짜 그 마음이 뜨거운 그런 충동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막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막 정말 원하던 건데도 걱정하다가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다가도 이거 하지 말까 이러고 손 내렸다가 되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충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는 꼭 충동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고시 합격이라는 그런 타이틀 말고도 다른 귀중한 것들을 얻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고시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이미 뭔가 이뤄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고시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합격을 한 것도 아니니까 고시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뭔가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얻어낸 친구들이랑은 뭔가 많이 좀 비교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괴로운 점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막 추리닝 입고 패딩 입고 이렇게 앉아서 맨날 보는 거 똑같이 책 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누구는 어디 합격해서 다닌다. 뭐 특히 여학생, 그러니까 여자인 애들이 좀 많이 빨리 결과가 들려오잖아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어디 뭐 하는 붙어서 갔대 뭐 이러고 뭐 누구는 어디 갔대 유학 갔대 뭐 이런 얘기 들리고 또 꼭 그렇게 막 커리어적인 게 아니어도 막 주변에서는 되게 생산적으로 살고 막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파티도 갔다더라 하고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뭐 공부 어제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없다는 게 되게 불안하죠. 실제로 나는 고시를 하고 있고 이게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제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른 거는 뭐 준비하다가도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점수가 낮더라도 어떤 점수를 따낼 수도 있는데
이 고시생에게는 합격하지 않으면은 어떤 성과도 없는 거죠. 0 아니면 1인 그런 곳이라서 그게 되게 불안한데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시를 하는 게 되게 옛날에는 이제 뭐 입신양명의 길이고 뭐 고시를 합격하면 되게 많은 보상이 따라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뭐 금전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도 이제 고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거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사명감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이랑은 다르게 자신이 조금은 어떤 기여를 하겠다, 공익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포부가 있어야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공무원이 되어서도 일할 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일 거고 고시를 할 때 드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들지도 몰라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조금 덜 노력해서 저런 사기업 가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나는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업무에 열심히 임할 수도 없고 아마도 금방 이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시를 할 때 드는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조차 저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그래서 학생분이 후배분이 이제 고시를 만약 하신다 하면은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막 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힘든 길, 어떻게 보면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스스로를 계속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불안함을 해소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워낙 낙천적이긴 한데 뭐 영화 한 편 보면 기분 다 풀려서 사실 금방 공부할 수 있긴 했는데 그래도 문득문득 그런 불안함이 들거든요. 떨어지고 나면은 내년 시험도 떨어지면 난 진짜 뭐하지? 나는 막 로스쿨 갈 학점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신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그런 확신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서 제가 충동이 중요하다고 한 게 저는 그런 강렬한 그런 감정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진짜. 제가 그냥 준비하듯이 뭐 공부해서 그냥 공무원 해야겠다, 뭐 안정적인 삶 추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여행도 좋아하고 해서 그 기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약간 확신과 제가 진짜 원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를 하기 전에 조금 내가 진짜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본적인 태도는 이게 꼭 그렇게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은 사실 되게 다 버리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더 크거든요. 내가 다 내던져 보지 않았는데 그 꿈을 포기할 때가 저는 더 괴로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더 괴로우면은 저처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실패의 괴로움이 더 고통스럽다면은 퇴로를 만들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제 입으로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의대를 원했지만 그렇게 제가 떨어졌을 때 그 다른 의대도 갈 수 있었고 뭐 서울대도 올 수 있었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뭔가 어떻게 보면은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의사의 길을 걷지 못할 바엔 그러면은 빨리 포기하자 하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을 하는 건 좀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를 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는 포기를 했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그때 포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뿐이고, 질문하신 분은 이제 그야말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길이 좀 눈에 들어온다면 포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지금 되게 많이 투자하셨다가 포기하는 거면 되게 아까운데 사실 아직 대학생이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은 당연한 고민이고, 그거는 한계에 부딪히면은 누구나 뭐 좌절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때 조금 더 생산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면서 거기서 생산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공을 경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자전 사람들은 두 가지 전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공도 뭐 하셨는지 궁금하고 네. 그게 그 고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저 부전공을 경제학을 했는데 고시 다 끝나고 선택을 했어요. 부전공을. 왜냐면은 고시 합격했으니까 이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편한 과목을 듣는 게 저는 경제학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너무 솔직하긴 한데 저는 학교에서 고시 공부에 도움을 받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책을 많이 읽었고, 그냥 뭐 굳이 꼽자면 경영학에서는 그 인사관리랑 조직행위론 그 정도? 그게 행정학에 조금 도움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어요. 뭐 고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고민. 경제학 선택하셨어요. 네, 2학기에 진입할 경제 과목 많이 수강하고 고시 들어가면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경영 말고 경제 할 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이기민 씨에게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